외국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은 이해하기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중심에는 편가르고 국민 분열시켜서 자기들 정치 권력 유지하려는 낡은 정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네, 1년 4개월 만에 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내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을 합니다. 중도 보수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안 전 대표의 귀국 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이현정 의원님, 네. 안 전 대표가 귀국 다음 날 현충원 참배 후 곧바로 광주로 간다고 하네요. 네. 아마 이제 그 행보를 보면 우리가 20대 총선 전에 이제 국민의당이 이제 돌풍을 일으킬 때 네. 그때 해왔던 어떤 그 패턴과 거의 참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책을 출판하는 것, 그리고 이제 현충원에 들렸다가 이제 광주로 내려가는 것. 아무래도 국민의당이 이제 그때 20대 총선에서 사실 생각지도 못하는 굉장히 큰 승리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이제 안철수 전 대표 머릿속에는 그걸 다시 영광을 한번 재현해 보겠다는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저는 그때와 지금은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안철수 전 대표는 한 1년 반 동안 외국에 나가 있었습니다. 네. 그 이후, 그 상황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죠. 결국은 뭐, 대한신당도 떨어져 나갔고, 또 국민의당은 바른미래당과 합당을 했죠. 자, 그리고 또 그 당이 또 이제 갈라져서 새로운 보수당이 만들어졌고, 예. 아마 본인 생각할 때는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이 다시 들어와서 지금 있는 이제 손학규 대표의 자리를 본인이 차지를 해서 뭔가 당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걸 꾸려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겠지만, 그러나 상황은 너무 많이 달라도 달라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차 교수께서는 네. 안 전 대표가 과연 신당을 창당할지 아니면 기존의 보수 야당의 대통합에 합류를 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기국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세 가지 정도로 봅니다. 뭐 첫 번째는 보수 통합이죠. 그러니까 보수 통합 자체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명분이 없습니다. 명분이 없다는 것은 본인이 지금 사실 보수라는 가치보다는 중도의 가치를 더 강하게 갖고 있었는데 지금 뭐 보수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면 보수가 나름대로 혁신이 돼 있어야 되는데 혁신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명분이 없는 것이고 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본인이 지금 단기 필마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거대한 지금 세력을 점하고 있는 보수 대통합에 들어갈 경우에 본인이 포위되고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 가서는 상당히 덜러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그 본인 입장에서는 차라리 지금 보수 대통합이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지금 그 독자 세력으로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독자 세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는 개정된 선거법입니다. 개정된 선거법이 준연동형 선거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봉쇄 조항이 3%를 넘어간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도 갖고 있을 겁니다. 물론 또 다른 가능성은 또 하나가 있는 것이요. 이 바른미래당으로 복귀인데요. 예. 바른미래당은 본인이 만든 정당이기 때문에 돌아갈 가능성은 거기도 훨씬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거기는 지금 손학규 대표가 상당히 강하게 당권을 쥐고 있으면서 지금 뭐 본인이 지금 물러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들어가서 친정에서 집안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그 자체가 본인이 지금 타파하고자 하는 낡은 정치 바이러스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본인이 독자적인 노선을 가지 않을까? 그러나 독자적인 노선 자체가 신당 창당이라고 한다면 시간, 돈, 사람 모든 것이 녹록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네.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주도하는 중도 보수통합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 중인데요. 이 새보수당의 사퇴 요구에 박형준 위원장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사퇴 요구를 했는데 제가 통합만 된다면 사퇴뿐만이 아니라 뒤주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제가 무슨 이게 개인적인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일도 아니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정말 나라 걱정 많이 하거든요. 네, 통합만 된다면 뒤주에라도 들어갈 수 있다. 박형준 위원장 그렇지만 사실상 사퇴는 거부를 한 거네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혁신과 통합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새로운 보수당에서 상당히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하고 본인들은 황교안 대표와 직접 거래하겠다. 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 결국 아직까지 보수 야당들이 좀 뭔가 솔직히 막말로 정신을 못 차렸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절박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저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일단 이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즉 보수 통합을 해야만이 어떤 면에서 보면 선거에서 그나마 유의미한 의석을 획득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네. 결국 자기들의 지금 어떤 이해관계, 지금 작은 이해관계, 내가 어느 지역에 나가야 되겠다, 내가 어느 지역은 반드시 사수해야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통합이 상당히 걸림돌이 돌고 있는 거예요. 뭐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예를 들어서 유승민 대표 본인 지금 대구 동구에 나가서 이 지역에 한국당 후보 내지 마라. 나 혼자 당선되겠다. 이런 거라든지. 예. 뭐 이런 어떤 하나의 모든 문제들이 결국 이제 장막을 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던져서 뭔가 하려는 생각이 없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친이, 옛날에 이제 친이계 준 이명박계 중심으로 형성된 혁신과 통합은 잘못하면 우리가 그냥 거기에 몰려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직거래를 하겠다는 것이고, 직거래를 하더라도 지분을 거의 5대5 정도로 가져가겠다는 게 이제 지금 그 생각인 거죠. 근데 네.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의석이 지금 뭐 한 7, 8석밖에 없는 정당하고 우리가 108석을 가진 정당하고 어떻게 5대5로 하느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접어드는 것 같아요. 결국은 가장 이제는 솔직한 이제 본인들의 심정, 왜냐하면 계산, 큰 대의보다는 내가 얼마나 해야겠다는 그런 그게 상당히 매몰돼서 결국은 지금 대화가 지짐을 할 텐데 결국은 저는 이게 과연 그러면 이런 소리를 버릴 수가 있는가? 이걸 버리지 못하면 결국은 각자 가는 겁니다. 각자 가버리면 결국 뭐 결과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의 희생이 필요한데 희생을 해야 할 분들이 오히려 더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영호 전 국회의장이 황교안 대표를 이제 만나는데 황교안 대표 공천도 자기가 결정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황 대표 면전에서 네. 한국당에 대해서 쓴소리도 했고요. 바로 그런 측면 때문에 아마 김영호 전 의장 카드를 선택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황교안 대표가 대표 취임하고 나서 가장 잘한 인사가 이번 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김영호 전 국회의장. 네, 그렇죠. 김영호 전 의장은 뭐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과거 한나라당 출신이니까 당내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요. 그리고 상당히 이 지금 보수주의자이긴 하지만 상당히 합리성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강한 계획적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해 당 연찬회 때 나와가지고 당중진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죽기 딱 좋은 계절이라면서 혁신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당의 모습에 강하게 질타를 했던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김영호 의장은 상당히 잘 골라온 그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호 의장은 저는 두 가지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짜르라는 겁니다. 짜르가 뭐냐? 네. 지난 4년 전에 그 당시 민주당이 공천을 할 때 당시 그 김종인 씨를 그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서 그때 정권을 줬지 않습니까? 그때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었지 공천심사위원장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공천을 하고 공천장에 도장을 찍는 그런 말 그대로 정권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김영호 위원장은 공관위원장이라는 겁니다. 네. 결국 공관위의 결과 자체가 결국 최고위로 한 번 더 넘어가는 단계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자신의 의지를 100% 관철시킬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지켜볼 대목이고요. 또 하나의 키워드는 유승민입니다. 유승민 의원으로 대변대에는 새 보수당을 비롯한 지금 보수 통합의 대상들이 과연 김영호 의장을 뭐 개인적으로는 김영호 의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비토를 놓지는 않겠지만 지금 보수 대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독자적으로 지금 공천관리위원장을 내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 부분도 아마 넘어야 될 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저는 어제 그 김영호 위원장이 이게 선임이 돼가지고 뭐 황 대표한테 그림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네. 위원장 의원님. 네. 저는 문득 드는 생각이 지금 뭐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어린아이에게 이제 청포도를 주는 상인의 모습인데 저는 뭐 뜬금없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김 위원장이 황 대표한테 준 거라면 뭐 이거 좀 뭐 저거 아니에요? 김영란법 위반 아닌가요? 이런 이제 것도 아마 뭐 본인의 이제 그 사무실에 걸려있던 그 그림을 뭐 작자는 모르겠어요. 그걸 이제 선물해줬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계속 보고 있으면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어떤 면에서 웰빙 정당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근데 어디에 눈높이를 도대체 맞춰야 되는가를 이제 김영호 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즉, 지금 서민의 삶에 좀 눈높이를 맞춰라. 당신들이 매일 어떤 면에서 보면 싸움하고 이런 것들이 당신의 이해관계들이 아니고 정말 저 시장 바닥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서민들의 어떤 것에 눈높이를 맞춘다라면 뭔가 어떤 좀 계획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사인으로 저는 줬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앞으로 김영호 위원장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를 이제 저는 좀 시사를 했다고 봅니다. 지금 뭐냐면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은 기득권 공천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TK 지역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자유한국당이 지금 TK 전체 지역에서 24개, 5개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지금까지도 한 명도 TK 지역에서는 불출마 선언한 사람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것이죠. 자, 과거 정권이 탄핵당한 것까지 그 책임 있는 인사들이, 친박의 핵심 인사들이 아직까지도 그냥 본인들의 기득권을 버리지 않고 있는 상황들을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또 이건 초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했어요. 초선 같지 않은 초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도대체 초선들이 뭘 하고 있냐는 것이죠. 개혁적인 모임 하나도 못 만들고,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본인들의 어떤 개혁적 주장도 하지도 못하는 초선들은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즉, 이번에 물갈이는 결국은 뭐 황교안 대표는 50%를 제시했습니다만은 저는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얼마만큼 쳐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그러나 이제 어떤 한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보수 통합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합당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결국 이 도장을 누가 찍느냐의 문제예요. 최종적으로. 아시겠지만 지난 20대 공천에는 이 도장 때문에 지금 망했지 않습니까? 그때 김무성 대표가 부산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결국 황교안 대표가 도장을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나중에 도장을 못 찍겠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림을 준 건가요, 선물로? 그래서 계속 서민을 보고 당신의 눈높이를 맞춰라. 저는 그런 어떤 경고성 그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현정 의원과 차지원 교수와는 여기서 인사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